어느 날 평소처럼 목욕을 마친 후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벽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는 왜 이러지? 하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문득 몇 달 전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이 들면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면 안 돼. 혈압이 확 올라가서 위험하다니까. 김영수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오늘의 경험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매일 하던 목욕 습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깨끗이 하는 중요한 습관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달라지면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 탄력이 감소하며 심장과 혈압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평생 해오던 목욕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끼거나 목욕 후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기운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목욕 습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소처럼 목욕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목욕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미끄러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경우 특히 몇 가지 목욕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야 피로가 풀린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선호합니다. 이렇듯 익숙한 목욕 습관을 계속 이어가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물이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 벽의 탄력이 떨어지며 혈압 조절 능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던 혈압도 나이가 들면서 그 반응이 둔해지고 더욱 민감해집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또한 목욕을 마친 후 욕실을 나올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고령층은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며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7세인 김명숙 씨는 매일 밤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린 느낌이었지만 어느 날 목욕 후 욕실에서 나오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도움을 주었지만 김명숙 씨는 목욕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방문한 결과 혈압의 급격한 변화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물 온도를 낮추고 목욕 시간을 짧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들은 고령층의 경우 혈압 변화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욕 전에 미리 혈압을 체크하거나 목욕 후에는 가급적 급격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물 온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욕할 때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는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은 1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목욕을 짧게 하고 물 온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 손목에 물을 살짝 묻혀보거나 발을 담가보면서 물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는 습관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욕을 할 때 물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목욕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도 혈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욕 후 욕실을 나설 때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신욕이나 온천욕을 할 때 30분 이상 몸을 담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목욕 중에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경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탈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4세의 정명희 씨는 매일 아침 온천욕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천욕에서 30분 이상 몸을 담그는 것이 그녀의 하루 루틴이었고 처음에는 피로가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목욕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 전문의는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고령층은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호흡 곤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정명희 씨는 목욕 시간을 줄이고 물 온도도 낮추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증상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안전하게 온천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오래 목욕을 하면 위험할까요? 체온이 오랜 시간 동안 높아지면 땀을 흘리면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부담을 더합니다. 또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목욕을 끝내고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며 어지러움증이나 실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령층은 심박수가 증가할 때 적절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목욕을 하거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박수와 혈압의 변동을 잘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물에 몸을 담그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며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장시간 목욕을 하면 몸의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욕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목욕 중에 20분 이상 물에 몸을 담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온천욕을 즐기고 싶다면 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목욕 후에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 갑작스런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목욕을 끝낸 후에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어설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잠시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 건조함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목욕 후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습관입니다. 따뜻한 욕실에서 나와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기온 차이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박수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령층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욕 후 욕실에서 바로 나오지 말고 몸의 온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67세의 이영호 씨는 겨울철이면 매일 따뜻한 욕실에서 목욕을 즐깁니다. 그러나 목욕을 마친 후 욕실을 나갈 때마다 찬 공기를 바로 맞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한겨울 갑작스러운 기온 차로 인해 이영호 씨는 목욕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심장 전문의는 목욕 후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영호 씨는 이제 욕실을 나가기 전에 잠시 문을 열어 욕실과 바깥의 온도를 서서히 맞추고 서서히 몸을 바깥 공기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특히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욕 후 욕실을 나갈 때는 천천히 온도를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목욕 후 어떻게 몸의 온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목욕을 마친 후 욕실을 나갈 때 바로 문을 열어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욕실 문을 살짝 열어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천천히 맞추면서 바깥 공기에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외부로 나가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 내부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426도 정도로 유지하여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수칙은 무엇일까요? 목욕 후 바로 외출을 하거나 급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잠시 몸을 편안히 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을 나가서도 갑자기 서거나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몸을 움직이세요. 또한 급격한 온도 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욕실에서 나갈 때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미끄러지기 쉬운 욕실 환경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욕실은 특히 물기가 많고 바닥이 미끄럽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손잡이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환경을 방치하면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5세의 이순철 씨는 늘 독립적으로 목욕을 즐기셨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지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매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잡이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물기가 많은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졌고 그 결과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욕실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순철 씨는 이후 욕실에 매트를 깔고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욕실은 물기가 많고 바닥이 미끄러운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는 종종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고령자에게는 회복이 어렵거나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까요? 먼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트는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욕실 벽에 안정적인 손잡이를 설치하면 목욕 중에 균형을 잡기 수월해지고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갖춘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욕실 출입구와 샤워, 구역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두운 욕실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욕실의 조명을 밝고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샤워 구역이나 바닥에 조명이 잘 비치도록 설치해야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 내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욕실에 놓인 화장품, 타올, 세면도구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도한 세정제 사용으로 피부를 손상시키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세정제 사용이나 거친 세면 도구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염증이나 건조증, 가려움증 등 여러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정제의 화학 성분이 강할 경우 피부에 더 큰 부담을 주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0세의 김미숙 씨는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며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세정제가 문제인가 싶어 더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려 했지만 그 결과 피부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후 피부과 전문의는 너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순한 비누로 세안하고 보습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를 사용하며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고 건조해지며 피부의 보호막인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이때 강한 세정제나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세균이나 유해 물질이 피부에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세정제는 피부의 자연적인 기름기를 없애 피부가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특히 피부가 얇아지는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피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세정제를 고를 때 성분에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정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지므로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산성 비누나 천연 성분이 포함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의 부담을 줄입니다. 보습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피부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세안 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정 후 보습제를 꼭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거친 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거친 수건이나 때밀이 수건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두드려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로 세안하는 것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세안 시간을 1, 2분 정도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에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세안 후에는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피부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로 공복 상태 또는 식사 직후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목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긴장을 풀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에 목욕을 하는 것은 건강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목욕을 하면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 목욕을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 혈액순환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70세의 박정호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목욕을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 씨는 식사 후 목욕을 하면 피가 위로 몰려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의사로부터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고 혈압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받았습니다. 왜 공복 상태 또는 식사 직후에 목욕하면 위험할까요? 공복에 목욕을 하면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저혈당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구토, 심한 경우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정상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에 많은 혈액이 집중되므로 목욕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분산되면서 소화불량이나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여 어지러움이나 구토,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시간과 목욕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혈압 변화나 어지러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목욕을 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식사를 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목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혈당에 취약한 고령층은 공복 상태에서 목욕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을 섭취한 후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과일이나 요거트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목욕 습관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적인 행동이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주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예전처럼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세심하게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처럼 목욕을 즐기는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몸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더 귀해지고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몸은 늘 소중히 다뤄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조언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목욕을 할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즐거운 목욕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